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시세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려우신가요? 다년간의 보상 경력, 노하우로 보상 지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연히 나에게 닥쳐온 교통사고, 대파된 자동차를 수리하자니 그렇고 전손보험금을 받자 하니 이런저런 손해가 많고 막막한 심정 이해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보아도 생소한 보험 용어에 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 하자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해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보험사의 보상 실무 지침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 다른 사람들의 보상받은 사례를 현재의 사항으로 오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직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문 손해사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신 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운전하다 큰 사고를 당하여 자동차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자동차 보상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을 한 후 유리한 보상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 처리도 대신하여 주신다는 손해사정사님의 블로그를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 가해 차량 공제조합에서 제안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말인지,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 잘 받는 것인지 잘 몰라 여기저기 물어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내용은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뒤따라오던 대형 화물 차량이 어머니 차량을 추돌한 후 화물차가 계속하여 밀어붙여 앞차와 또 충돌된 사고 피해로 차량의 앞뒤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로 호송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사고차는 사설 레카 차량이 견인하여 레카 차량 주차장에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화물 공제에서 전손 처리 보상으로 1,92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취등록세 보상 등 추가 보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구두로 수리비 견적이 1,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공제에서는 더 이상 절충의 여지는 전혀 없으며 수리를 하든지 전손 처리로 보상금을 받든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수리하여야 하는지 전손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하여 주실 수 있나요? 차량 스펙, 사고차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송하신 자료를 PC로 하나하나 보면서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 화물 차량에 추돌당하여 후미 손상이 매우 심하고 앞부분의 손상도 있습니다. 대파단 차를 어느 누구도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당한 차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이며 신차 출고가는 3,828만원, 자차 차량 가액은 1,400만원, 대물 중고 시세는 1,900만원으로 감정평가됩니다. 센터의 예상 견적 수리비 예상액 1,200만원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전손이 아니라 분손 매각으로 상대방 공제에서 제한한 것은 이미 전손의 성격입니다. 실제 수리를 한다면 구두 견적 1,20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 명백합니다. 공제에서 실제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내부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손해사정자 처리 의견입니다. 수리를 해야 하나 임의전손을 해야 하나 실익성을 따져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리할 경우 첫째, 안전 운행 및 주행 성능 문제입니다. 구미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프레임 등 골조 부위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완전한 원상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랜저 IG는 모노코크 보디, 즉 통바디 차량으로 주요 골조 부위 용접 수리가 동반될 경우 고속 주행 시 롤링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 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수리기간입니다. 대파사고차는 수리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손해를 키우게 됩니다. 셋째, 사고 트라우마가 더 걱정입니다. 수리한 사고차를 계속 보게 되므로 사고 당시의 악몽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리는 불리합니다. 임의전손으로 합의할 경우 공제조합에서 제한한 합의금은 수리비 예상액
잔존물 매각대금, 사설례가 견인비, 교통비 등을 산정하여 1920만 원을 퉁치듯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고차의 경제적 가치, 즉 잔존물 가치가 시장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더 이상의 방법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와 손해를 키우게 됩니다. 레카비, 보관비 등 처리해야 할 비용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의전손 보험금으로 1920만 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께서 하루빨리 사고를 잊어버리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감정평가됩니다. 보험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전손이란 전부 손해를 의미합니다. 전손의 종류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전손으로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수리비 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입니다. 절대전손, 완전 대파사고, 화재로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보험약관에 없는 전손으로 임의전손, 학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가액 또는 시세 내에서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전손보험금에 준하는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없으며 보상 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추정전손, 절대전손은 보험사가 잔존물 대위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의전손의 경우는 분손 매각으로 잔존물 대위권을 원칙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잔존물 대위권이란 전부를 변상한 보험사가 사고차를 대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그랜저님은 공제에서 전손보험금에 준하는 1920만 원을 수령하고 사고차는 공제에서 일괄 처리하게 하여 사설레카 비용 등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친정 어머니는 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자동차 문제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교통정리를 하여 주신 자동차 보상쌤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 보상 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